안녕 친구들! 다들 1강은 잘 들었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과제는 다들 잘 수행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과제 공지방에 이미 답안이 함께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다 채웠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선생님 옷이 바뀌었잖아. 이상하죠? 중간에 옷을 갈아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준에는 지금 단 몇십 분이 지난 상태겠지만 선생님 기준으로는 아까 1강에 대비해서 무려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과 날짜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바로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 6시입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올리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엄청나게 고민과 걱정을 하셨습니다. 처음 하는 온라인 수업에 여러분들이 잘 접속할 수 있을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했으나 역시 우리 중산중 친구들은 아주 잘 접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업 역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생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그리고 정말 고생한 경석이를 한번 안아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고생한 만큼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준 덕분에 우리 첫날 온라인 수업은 아주 원활하게 그 어느 학교보다 우수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으로는 우리 방학 중에 수행한 과제에 대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과제를 모두 다 푸는 건 이 시간 안에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정도만 언급하고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따라올 준비 됐나요?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함께 가시죠. 다들 준비됐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하나 드릴게요. 1강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꽤 괜찮았죠? 선생님이 아주 다양한 기교를 부려서 잔재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을 웃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했는데요. 2강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잔재주를 거의 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지한 수업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중산중 친구들 할 수 있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교재 3쪽을 펴주세요. 과제 3쪽입니다. 다 폈나요? 그러면 과제 3쪽을 보면요, 지금 여러 가지 글의 전개 방식이 나타나 있죠. 그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3번과 4번 분류와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분류와 분석은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쉽게 완벽하게 이해가 됐나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사실 분류와 분석은 그 개념이 약간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 자체가 어떤 흐름으로 구성되는지 그것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라면 둘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3번 분류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분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류의 개념입니다. 여러 개의 대상을 기준에 따라서 관계에 있는 것끼리 묶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말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신 쉽게 구별하는 과정,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하려는 대상이 여러 개다. 하나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겠죠. 대상이 여러 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대상들을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 묶는다. 이 기준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대상을 묶는다라는 거겠죠. 마지막은 묶는다. 요 세 개를 잘 기억하면 분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옷이 총 6개가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하고 싶냐면 이 옷들을 옷장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옷을 마구잡이로 쑤셔 넣으면 당연히 정리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2단 옷장이 있습니다. 딱 하니 2개예요. 여러분들은 이 다수의 옷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옷장에 넣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깔끔할까? 생각이 끝났나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분류해야지? 그렇죠. 아마도 어떤 종류의 옷인가 그 종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생각 그대로입니다. 상의를 위쪽에 넣고 하의를 아래쪽에 넣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 것이 무엇이죠? 분류입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 개의 옷, 다수의 옷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2개로 묶었죠. 위에 볼까요? 여러 개를 기준에 따라 묶었다. 여러 개를 기준에 따라 묶었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분류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죠. 무엇을 기준 삼느냐에 따라서 분류되는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옷들을 다른 기준에 의해서 한번 분류해 볼까요? 이번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3단 옷장을 샀어요. 똑같은 옷들을 어떻게 분류하면 될까요? 그렇죠. 3단이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딱 봐도 보입니다. 어떤 기준? 색깔을 기준으로, 색상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무도 쉽게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결과물이 아마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색. 여러분들이 또 무엇을 한 거죠? 바로 분류입니다. 그러면 잘 이해했는지 간단한 예시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천 중산중학교 학생은 학년에 따라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게 분류인 거죠. 그러면 대상은 일단 무엇이죠? 다수의 대상. 인천 중산중학교 학생이겠죠. 몇 명 정도 될까요? 선생님이 올해 학생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략 900명 혹은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말 많은 다수의 학생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묶었나요? 학년이라는 기준. 이를 바탕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나눴다.
이게 바로 뭐다? 분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의 개념을 이해해야겠죠. 분석의 개념을 다 같이 봅시다. 분석이란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 포인트를 알려줄게요. 포인트는 하나의 대상을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나를 잘게 쪼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분류랑은 시작 전부터 달라요. 분류는 다수의 대상이었죠. 여러 개를 기준에 따라 묶는 거였다면 분석은 뭐라고요? 딱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너무 복잡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하나를 잘게 쪼개보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지금부터 분석을 연습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분석 대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분석 대상은 무엇이냐면요. 아주 아름답고 항상 보고 싶고 보기만 해도 항상 행복한 미소가 흐르는 그런 분석 대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누군가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경석쌤입니다. 자, 이 경석쌤의 얼굴을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경석쌤은 어떻게 생겼어?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네, 맞습니다. 경석쌤의 얼굴을 잘게 쪼개어서 설명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효율적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된다? 경석쌤의 얼굴을 나눠봐야죠. 맨 처음 무엇을 나누어 볼까요?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헤어스타일. 그렇죠. 이렇게 헤어스타일만 잘게 쪼개서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경석쌤은 6대4 가르마를 보통 하고 있고 항상 갈색빛이 도는 머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마가 살짝 보이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 대강 그런 머리겠구나 라는 게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대상은 뭘까요? 눈이죠. 쌍꺼풀은 없는데 큰 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항상 짙은 다크서클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맨날 피곤해 보이는 눈을 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대상은 코죠.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혹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코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십니까? 보이나요? 네. 피부 보호상 더 이상 가까이는 못 가는데요. 어찌됐건 경석쌤은 적당한 크기의 약간 높은 코를 가지고 있어.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자화자찬인 것 같은데요. 쌤은 쌤 자신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를 낮추는 개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이 지금 하는 말에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저는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의 마지막 부분 입을 또 설명하는 겁니다. 경석쌤은 빨간 입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입을 갖고 있어. 그리고 웃을 때 약간 요 양쪽이 찢어지는 입을 갖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한 거죠? 경석쌤의 얼굴, 어떤 분석 대상을 잘게 쪼개본 겁니다. 그리고 각각을 설명하면 이 전체적인 경석쌤의 얼굴이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분석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문장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분석의 예입니다.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 문자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계라는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별로 잘게 쪼개본 것이죠.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분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쪽에 있는 6번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6번을 보시죠. 사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아주 고급 개념이 이 유추입니다. 우리가 아예 처음 배우는 개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추는 보다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따라와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유추의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유추란 무엇이냐면요,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요. 내 설명을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활용하는 거냐면요, 어렵고 복잡한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친숙하고 단순한 개념이나 대상에 빗대는 방식입니다. 어려운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쉬운 것에 빗댄다, 이 뜻입니다. 역시나 간단한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정말 어렵지만 설명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제로섬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제로섬이 뭔지 아나요? 물론 뒤에 있는 과제를 잘 수행한 친구들은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 제로섬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는 이 개념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제로섬은 사실 경제학 용어거든요. 경제학 말만 들어도 뭔가 어려울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죠? 이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활용하냐면요, 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것에 빗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는 것을 축구 경기를 예시로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축구 경기예요. A팀이 있고요, B팀이 있어요. 그러면 A팀이 먼저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A팀의 점수는 플러스 1점이죠. 그러면 이 플러스 1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B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B팀의 점수는 몇 점이죠? 0점이 아니죠. A팀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점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봅시다. A팀의 플러스 1점과 B팀의 마이너스 1점을 더하면 총점은 몇이죠? 0점이죠. 제로섬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로, 썸, 더하면 제로, 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로섬의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로섬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경제적인 이득을 10이라는 10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면 반대편에서는 반드시 마이너스 10 정도의 손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돌아가는 것은 항상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경제학 용어인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요?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10이라는 이득을 얻었으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국가는 마이너스 10의 손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적 이득과 손해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아까 축구 경기와 비슷한가요?
어떤 팀의 골과 어떤 팀의 실점을 더하면 0이 되는 것처럼 경제적인 이득도 0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려웠던 개념인데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유추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됐으면 조금 더 복잡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네요. 여러분들은 학습지에 있는 예 그대로입니다. 그 예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니터, 핸드폰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유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를 봐야겠죠.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시경 선생님께서는 한글 발전을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노력하셨던 국어학자십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어를 순화한다는 것, 이게 바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언어를 순화한다? 뭔가 우리 머릿속에 딱 와닿지 않죠? 너무 추상적이고요. 약간 뜬구름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쉬운 개념을 끌어오는 거죠. 주시경 선생은 언어를 순화하는 것은 방 청소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방 청소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방 청소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 힘들어? 아, 귀찮았어?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하는 도중에는 귀찮았을 수 있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기분이 좋죠. 공부를 하고 싶고 책을 읽고 싶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것과 언어를 순화하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방 청소를 하면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언어를 순화하면 보다 바르고 고운 말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한 민족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민족이 보다 올바르고 깨끗하고 순수한 민족이 된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언어를 순화한다는 어려운 개념을 뭐에 빗댔죠? 방 청소에 빗댔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오늘 선생님이 정말 설명하고 싶었던 개념, 유추입니다.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학교 수업을 들으니까 조금은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첫째 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입니다. 우리가 방학 중에 과제가 3개 나갔죠? 이 과제들은 개학 후에, 오프라인 개학 후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 때는 검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했던 이 비문학 과제라던가 아니면 자서전 내용 만들기 과제 같은 것들은 온라인 클래스 과제 제출방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갖고 있다가 어떻게? 오프라인 개학 후 선생님에게 제출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수행했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과제 제출방은 온라인 클래스용 과제가 나갔을 때 그때 올리는 방인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자, 2시간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거듭 당부하지만 부족한 모습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굉장히 어색해. 너희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 웃고 있는 그 표정들 없이 혼자 핸드폰 앞에서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굉장히 부족하죠. 중간쯤부터 갑자기 어떻게 됐죠? 약간 앞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요. 선생님이 밤에 촬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낮에 촬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화질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선생님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낮에 촬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남아서 촬영을 하고 이따 또 편집해야죠. 여러분들의 니즈, 요구에 맞지 않는 조금 부족한 그런 수업일 수도 있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안내네요. 과제가 2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과제 첫 번째 볼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교과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시험에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이 강은교 시인의 숲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인이 하고 싶은 말, 주제는 무엇일지 정도를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진도를 나갈 거니까 당연히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겠죠. 지금 시간표는 다들 확인했나요? 국어는 언제 들었죠? 수요일과 금요일에 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요일에 만나느냐? 다음 주는 금요일에 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수요일은 총선이기 때문에 수업이 없고요. 원래 여러분들은 쉬는 날이에요. 이런 선거가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수업 자체가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다?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쉬지 마시고 적당히 쉬시고 과제를 미리미리 수행하세요.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과제들도요. 그 다음 마지막 과제입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네요. 이 동영상 강의가 끝나면 동영상 강의 아래에 바로 읽기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신경 써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하면서 과연 누가 쓴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거 쉽지 않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앞에 있고 옆에 친구들과 가끔 장난도 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일이 참 많지만 인터넷 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꼭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끝까지 이 온라인 대학이 지속되는 끝나는 그때까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국어 시간으로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